자, 그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서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60대 A씨는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두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격 그 자체인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오늘 이 범인 60대 A씨 영장 심사를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했네요. 네, 영장 실질 심사에는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이제 출석을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 판사는 이제 그 수사 기록으로만 판단을 해서 아마 영장을 발부할 게 100% 이제 확실한데 뭐 이 부분은 본인이 범행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기자들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자기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네.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62세 이제 그 조모 씨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를 합니다. 70여 평 아파트에 이제 혼자서 20여 년 전부터 거주하는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죠. 그런데 33세 된 아들이 인천 송도 33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네. 아버지 생일을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20일 날 오후 4시에 아버지가 이 쇠파이프에 장전된 산탄 소위 말하면 사제 총기를 준비를 하고 인천 송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밤 9시경에 사실은 생일 파티를 하죠. 이때 네. 이 며느리, 그다음에 9세, 5세 된 이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손주 2명,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 등 5명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한 30여 분 지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미리 렌트카에 준비해온 트렁크에서 결국 본인이 직접 만든 사제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아들에게 2발, 그다음에 현관문에 1발 쐈는데 아들이 복부에 맞아서 거의 현장에서 이제 거의 절명한 걸로 지금 부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피신한 며느리가 112 신고를 9시 33분경에 합니다. 범행 발생 시간으로부터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서. 그래서 경찰이 대거 출동을 했는데 이미 이 62세 이제 아버지죠. 범인인 아버지는 본인이 렌트해온 차를 타고 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쪽, 그러니까 사당동과 방배동 사이의 도로에서 이 긴급 수배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긴급 체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신고자인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자, 일부러 시아버지 생일 파티를 준비해서 시아버지를 모셔서 그렇습니다. 접대하려고 네. 잘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제총을 가져와서 자기 남편, 즉 자기 아들을 쏘고 그렇죠. 또 손주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정말 충격이었겠군요. 사실은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 때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방에서 피한 상태에서 이제 모두 아들 둘을 데리고 피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일 파티에 시아버지, 그러니까 비록 시어머니하고 이혼을 20여 년 전에 했지만 네. 시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결국은 산탄 엽총 같은 사제총기를 가져와서 본인들이 손주랑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서 발사를 해서 사망을 시켰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 며느리도 충격이 크겠지만 현장에 있는 9세 된 아이와 그다음에 5세 된 2 손주는 지금 굉장히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료가 뭐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애후를 신속하게 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며느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까지도 엄청난 충격이 휩쌌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얼마 전에 경기도 한 지역에서 아들이 부모와 그다음에 형을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친아들이었어요. 처음에 이 보도가 되는데 뭐 계부다 아니면은 또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확인 결과 친아들로 드러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친가족 간의 범행이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이 일어난 거에 대한 정말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자, 범행 동기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만 범행에 사용한 이 총기, 네. 사제 총기를 또 이 60대 A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진술 추궁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보면 총기 제작 방법을 쳐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으로 해서 사지총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 쉽다는 형태로 드러났거든요. 네. 본인, 이 범인, 그러니까 소위 62세 된 이 범인 아버지도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경찰에. 이 인터넷을 보고 사지총기를 만드는 법을 보고 배워서 직접 자기가 제작을 했다. 소위 말하면 40cm 정도는 새 파이프를 갖다가 그 안에 장약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 방아쇠 형태에 당기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12개의 구슬이 사실 발사가 되면 굉장히 산탄이 되면서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주거든요. 네. 이런 총기를 쉽게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범인의 차 속에 무려 이 10여 정 이상의 쇠파이프가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산탄, 구슬, 그 총알 같은 형태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사제총기 같은 게 발견이 돼서 놀라움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저 남자들은 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자기 소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해 결합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이 구조 자체가 뭐 그래서 복잡한 기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총이라는 건. 네. 자, 그런데 이거 사제로 만들었을 때도 위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력을 그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통 7배 이상 그 살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법 기준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간통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제총 같은 경우는 7배 이력을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맞는다라고 하면 간통은 안 되더라도 눈 같은 데 맞으면 실명이 네. 된다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치명상을 준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제총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인 A 씨, 이 사제총기 정도는 쉽게 만들 정도로 뭐 공작 같은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까? 지금 경찰이 확인한 총기를 예를 들어서 관련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총기 관련한 직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예전에 비디오 방을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무직인 상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마약이라든가 범죄 전력이라든가 또 음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자막에도 나면 정신병력 자체도 치료한 근거가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시민성 질환이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20여 년 전에 이혼을 하고서 그다음에 혼자서 20여 년간 이 도봉구 쌍문동 한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해 본 바 혼자서 이 중얼거리는 형태라든가 이웃 간의 교류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은 네. 상당히 은둔형, 고립형, 소외감, 이런 부분이 결국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소외감이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증오감이 커지면서 복수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제가 보면 잠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친어머니가 지금 새로 결혼한 남편과 사이에 있는 이 동생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았는데 네. 이 어머니가 계부가 굉장히 편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동생과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8년 후에 그 동생을 둔기로 살해를 합니다. 아이고. 그 동생이 사망을 하면서 형 나야 이게 이제 그 수사 기록에 나와서 뭐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런 형태까지 번졌던 사건이 제가 직접 다뤄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오감이 커지면서 복수심이 결국 가까운 가족에게 향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이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를 조사하지 않겠어요? 네. 현재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한답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가정 불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범인 62세 된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 이 범행 동기에서는 전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치기만 말씀드리면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가족과 20여 년 동안 이 전처와 헤어진 상태에서 가족은 아들이 지금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해외 11개 지사가 있고 국내는 120여 개 잘 나가는 그런 피부 미용 대표거든요. 유명 예. 피부 미용 그 회사의 대표인데, 이런 부분에 혼자 살면서 어떤 소외감이나 고립감 이런 게 커지면서 증오심이 생기고, 너희들은 잘 살지만 나는 불행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증오감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어떤 범행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진단이
판단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소외감이 결국 증오심으로 올라가면서 그 증오심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칙에 의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대 A씨 70평대 아파트에 네. 살고 또 아들도 뭐 인천에 상당히 펜트하우스에 살고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 또 관계로만 따져도 아들이 60대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네. 좋은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며느리 SNS에 보면 10여 년 전에 네. 시아버지로 추정되는 조모 씨, 이 범인인 조모 씨하고 나란히 이 생일 파티 같은 걸 참석해서 나란히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혼자서 거주를 하면서 70여 평 아파트에 본인이 이룩한 경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지금 전처라든가 아들이 또 전처, 소위 말하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피부 미용사의 계열사 대표를 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 지금 범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80여 평이 다 되는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는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애로운 고독감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은 엄마와 자식 사이에 또 손자나 며느리와 이렇게 잘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 고독감이나 애로움을 키우는 네.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수심이 커져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경험칙에 의한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